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소희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오늘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 분야가 이용할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공공 분야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역할과 책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 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은 점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에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 계획이 발표가 이미 되었고요. 점점 나아가서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이라든지 또 디지털 뉴딜이 발표가 되면서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이 점점 더 장려되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 서비스를 모두 클라우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런 것처럼 이제 거의 모든 행정 공공기관들에게는 클라우드 전환이 목전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계획이라든지 전략을 발표함으로써도 발표하고 또 가이드 전환 또는 재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더 많은 기관과 더 많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은요, 점점 공공 분야에서의 민간 클라우드 확대가 좀 더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현황은 어떨까요? 좌측에 보시면요. 가트너는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점점 더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조 7천억 원까지 또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CSP라고 합니다. CSP의 경우에는요,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AI라든지 IoT 그리고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기관에서는요, 이 CSP를 이용하게 되면은 IT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든지 IoT와 같은 추가적인 서비스, 기능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 혁신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관들은 죄송합니다.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요, CSAP를 획득한 사업자만이 공공 분야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CSAP는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의 약자고요. 공공 분야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증 체계입니다. CSAP 인증은요, 크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리적 보호 조치, 두 번째는 물리적 보호 조치, 또 기술적 보호 조치,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aaS의 경우에는 약 117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고요. SaaS의 경우는 30개에서 70개 정도의 보안 항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통과를 해야지만이 CSAP 인증을 받아서 G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aaS의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11개의 서비스가 CSAP 인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SaaS의 경우에는 25개의 서비스가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36개의 서비스가 이제 우리 공공기관, 행정공공기관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관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을 할 수가 있을까요? 행정안전부 고시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야지 클라우드 전환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 통합 기준은요, 기본적으로는 행정공공기관이 정보 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보자원 통합을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보자원 통합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하는 법, 그다음에 공공 클라우드 센터의 이용과 관리하는 법,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관들은요, 제2장 정보자원 통합 추진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5조 정보자원 통합 계획의 수립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공공기관들은 매년 행안부 장관에게 이런 정보자원 통합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년도, 즉 내년에 우리가 클라우드로 전환할 정보 자원의 규모나 용량, 그리고 뭐 정보 기술, 그다음에 내용 연수와 같은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센터를 가게 된다면은 민간 클라우드로 갈지 공공 클라우드 센터로 갈지와 같은 그런 통합 방법까지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을 잘 작성하셔야지만이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딱 봤을 때 너무 좀 복잡하고 많아 보이는데요. 다음 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통합 계획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5개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민간 기관, 민간 분야에서도 클라우드 전환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할 예정인, 특히 차년도에 도입할 예정인 정보 자원의 세부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이제 크게 3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정보 시스템과 그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정보 시스템을 기준으로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는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정보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정보 시스템의 세부 내용이라는 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정보 시스템의 도입 연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용하는 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등이 있겠죠. 그다음에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어떤 OS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어떤 뭐 물리 서버인지 가상 서버인지와 같은 내용들 그다음에 그 수량 같은 것들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요.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지금 사용하고 계신 이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 올렸을 때 그것도 영전히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라이선스를 다시 바꿔나요? 아니면은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새로 사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경우에 라이선스를 좀 중요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작성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보 시스템이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8조에 의거해서 이것이 가름이 되는데요. 일단 전환 제외 대상이 확인되는지를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전환하기에는 좀 제외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특정 자리에 그렇게 위치해야 되는 정보 자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CCTV와 같이 어떤 현장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정보 자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안전성의 이유에 따라서 또 그 현장에 반드시 비치되어야 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또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좀 잘 가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환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은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환 통합 시기를 산정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내용 연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내용 연수는 서버의 경우에는 6년,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7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차년도에 우리 정보 자원이 내용 연수가 경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한 정보 시스템이 여러 개의 하드웨어가 묶여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2010년과 2018년 2개의 하드웨어가 물려 있다면은 2018년에 있는 그 하드웨어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 연수가 경과되었다, 안 되었다를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내용 연수 모두 경과한다라고 하신다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상용 사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추천드리는 부분, 권장드리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좀 편리하게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참고로 보셔야 되는데요. 디지털 서비스 마켓에서 상용 사스를
살펴볼 수가 있고 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 시스템이 지금 상용 사스에 대체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사스를 활용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아이아스로 전환하시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이아스로 가시게 되면은요, 그 다음 단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센터 유형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0조와 제12조에 의거해서 이것들을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법령상으로 좀 정리된 것들이 있는데요. 뭐 국가의 중요한 그런 정보 자원을 다루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 그리고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를 다루고 있는 정보 시스템의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기관 내에서 뭐 인사라든지 뭐 회계라든지 내부 직원이 내부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정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 기관의 정보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민간 클라우드 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안 수준이 행정공공기관의 장애 판단하에 이것이 좀 부족하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센터를 이용할지까지도 결정이 되셨다면요. 이제 계약을 하셔야겠죠.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조달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약 방법으로는 카탈로그 계약이 있습니다. 조달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행정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조달청을 통해서 이제 입찰 공고를 올리고 입찰을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까지 하는 이런 좀 복잡 다단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일단 민간 CSP에서 본인들의 디지털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통과한 그런 서비스만이 디지털 서비스 마켓에 서비스 카탈로그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카탈로그에는 서비스의 특징이나 기능이나 아니면 가격과 같은 세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들 보시는 그런 카탈로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요, 뭔가 디지털 서비스에 수요가 생겼다라고 하시면은 디지털 서비스 마켓에 가셔서 이제 서비스 카탈로그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 맞는 카탈로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 적합한 것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CSP를 선택을 해서 먼저 컨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제안 요청을 하시고 그 계약을 이제 성사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좀 우리 기관에게 맞춤화된 그리고 우리 기관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기업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카탈로그 계약이 좀 굉장히 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까지가 마무리가 되면은요, 전환 통합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전환 통합 부분은 MSP라고 해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환을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고 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이관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후에 서비스를 안정화시키는 것까지가 전환 통합 진행의 프로시저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MSP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전환이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이용하는 부분은 또 민간 CSP의 도움을 받아서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든지 정보 보호를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보안 관제, 개인정보 처리와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CSP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를 보시면은요, 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하실 때 우리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민간 클라우드 센터는 주로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들은 그 위에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관이 관리하는 거를 살펴보면은요, 일단 이용자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정보보호 체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또 보안 관제,
그리고 또 서비스 모니터링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은요, 체크 표시가 센터에도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서비스 모니터링을 할 때 민간 클라우드 센터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센터에서 환경을 구성을 해주고 나면은 우리 기관에서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개략적인 그 절차와 그다음에 역할, 우리가 활동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체크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유하거나 도입하고 있는 자원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이제 상세 설계 비용과 또 이용료 산정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용료는 향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CSP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마켓에서 이제 우리 기관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 기관과 잘 맞는 CSP를 잘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건 앞으로 또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게 또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스템 및 AP 모니터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는 클라우드 센터가 관리를 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OS나 웹아스나 DB와 같은 것들은 우리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CSP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필요시에는 MSP에 위탁을 해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점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안관제입니다. 이 보안관제는 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더라도 관리 및 책임의 주체는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